부담은 적게 생각은 깊게 그림책으로 성장하는 시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그래도 봄이니까 먼저 우리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토론할 책은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는 이유, 탈무드에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요거 조금 짤막하게 어떤 책인지 써머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알부자님? 그거죠. 이거 옛날 얘기처럼 해줘. 옛날 이야기? 옛날에 옛날에 그 다이아몬드를 팔고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적자가 난 상태죠. 그래서 그 랍비가 사원을 하나 짓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자에게 찾아옵니다. 다이아몬드를 팔으라고. 그리고 그만큼의 이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다이아몬드의 열쇠, 그 금고 열쇠를 아버지가 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깨울 수가 없다. 다음에 와라. 이런 스타일로 해서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네. 이렇게 써머리 하는 거는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을 한번 해볼 내용은 아까 알부자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이 다이아몬드를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고 있는 베개 안에 열쇠가 있었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판다 안 판다 떠나서 아버지를 깨워야 된다 깨우지 말아야 된다. 네. 어떠한 질문으로 갈까요? 저는 깨워야 했다. 저는 깨우지 않아도 됐다. 그럼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이렇게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팔긴 파는데 네. 시점이 달라지겠죠. 그런가? 그러면 아버지를 깨워야 된다? 알부자님? 저는 깨워야 된다. 깨우면 안 된다. 수수님. 이 깨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에 의견이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아버지를 깨워서 팔아야 된다. 아니다. 자,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먼저 하세요. 이겼는데요? 정상적이라고. 네.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게 다이아몬드 그 커다란 하나가 그만 6,000개예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버지가 또 금고 열쇠를 갖고 있다 하면은 실질적인 사장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된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사장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극대노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 의견은 이래요. 네. 사내가 네. 랍비가 사내한테 찾아간 일은 동종업계에서 다 퍼졌을 거예요. 이 랍비가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네. 이 다이아몬드 가게 솔직히 우리 범일동 금은방 다른 지역 사람들 모르겠지만 범일동에 금은방 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 패백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다이아몬드 가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거리가 있으면 쫙 퍼져 있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이 사람이 불특정하게 그냥 찾아간 걸 수도 있어요. 랍비가 네. 갔는데 또 마침 다이아몬드가 있대. 그러면 네. 그만 6,000개로 바꾸자 하니까 이제 그 사단이 난 건데 그러면은 이 랍비가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문이 다 퍼졌을 거야. 그러면은 이 가게만의 경쟁력이, 독점적인 이 경쟁력이 사라졌다. 이미. 퍼지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시각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깨워야 했다. 왜냐면 이 가게는 이윤으로 움직이는 가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버지를 깨워야 했다. 안 그러면 아들이 잘릴 판인데 무슨 상속이 되겠습니까? 상속까지 이렇게 랍비가 이 금을 살려고 하는 이 집만 온 게 아니라 이미 시장은 알고 있다. 그렇죠. 경쟁력. 오케이. 좋습니다. 자, 수수님. 여기에 대해서 팔지 네. 말아야 된다. 팔지 말아야 경쟁력이 지금 된다. 없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아요. 네. 좋은 기회죠. 오늘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를 보면 금화 6,000개와 아버지를 저울질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신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저는 고마웠을 것 같아요. 6,000개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저울질된 상황에서 자기를 더 신뢰했고 자기가 지켜온 신념이 이 6,000개의 금화에 무너뜨려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켰던 거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언제든지 팔 수 있지만 아버지와의 이 관계,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잠을 안 깨웠다고 해서 신뢰가 뭐 무너지고 이런 걸까요? 아, 맞아. 그쵸. 어떻게 보면은 팔아서 고마웠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큰 가치면은 뭐 아버지를 깨워도 되고, 작은 가치면은 아버지를 뭐 안 깨워도 되고, 아니, 제 말이 이상했는데, 이게 작던 크든 간에 어쨌든 자기가 아버지를 귀하게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자기 그 아들의 신념이 무엇이었을까요? 큰 거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큰 거? 큰 거. 약간 더 흥정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된 건가? 이 사람은 흥정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아들은. 왜냐면, 저는 네. 그 수수님 말에 언제든지 팔 수 있다고 했어요. 네. 다이아몬드를. 근데 다이아몬드는 쉽게 살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필수 식자재가 아닌 이상, 우리가 다, 금은방이 언제 갑니까? 결혼식? 돌잔치에도 요즘 안 준다. 맞아. 그러면 이제 결혼식 하거나, 네. 진짜 결혼식밖에 없겠다. 그러면 수요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라삐는 사원을 짓기 위해서, 사원을 꾸미기 위해서 그 다이아몬드를 네. 사러 간 건데, 사원 하나 짓는데 어마무시하게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고, 이제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럼 그 기회가 또 언제 올 것이냐. 그쵸. 그래서 그 기회를 지금 잡았어야 됐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바꿔서 아버지가 교대로 식사하러 나갔어도 불러야 됐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아버지가 식사하고 있는 와중이라도 지금 수저 넣고 지금 팔러 가야 된다. 열쇠 내놔라고.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회는 타이밍이다. 맞죠. 그렇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지. 네. 저는 기회는 맞아요. 이게 진짜 엄청 큰 기회기는 한데 라삐라는 사람이 이 시대 때 엄청 교훈을 많이 주고 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모든 그렇죠. 사람이 존경하는. 근데 이 라삐가 저는 사내를 안 좋게 생각했을까 싶어요. 어쩌면은 답답하고 화가 나고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는데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런 돈 물질적인 어떻게 보면 유혹이었을 텐데 흔들리지 않고 되게 견고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라면은 되게 믿음이 가고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당장에 6,000개는 못 사겠지만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찾아올 것 같아요. 그것도 새로운 시각이네. 그러니까 라삐는 이제 이쪽 사람들한테서는 약간 신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이 신적인 존재가 지금은 6,000개로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을 되게 좋게 본다는 네. 좋은 신념을 가지고 제대로 요즘 말로 하면은 심지가 있다. 보통 노멀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또 좀 더 덧붙일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네. 만약에 아버지가 편찮아서 잠깐 눈을 붙였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저는 깨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금화 6,000개로 네. 병원비를 댈 수도 있는 거고 만약 편찮지 않았다 해도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불려가지고 신사업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돈을 좀 더 이제 투자로 해가지고 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가게가 적자라도 조금 마음 편히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심적인 여유가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도 한데 안 깨웠다 이거는 저는 약간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닌가. 이 아이가. 맞아요. 저도 그런 면은 있긴 한 것 같아요. 너무 꽉 막힌 느낌이 있긴 한데, 저도 만약에 이게, 아버님이 밤잠을 주무시면 좀 애매한데, 낮잠이면은. 맞아요. 참 이게, 저 같으면은, 제가 이 청년이었으면은, 이렇게 좀 근처 카페에서 좀 설거 준비 좀 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해 드린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나 뭐 이렇게 좀 여유를 즐기셨다가 다시 찾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일어날 테니까 팔겠습니다. 이렇게는 할 것 같긴 해요. 맞아. 제안을 약간 차선책을 좀 제안했으면 네. 좋았을 텐데 안 된다. 네. 그럼 너한테 사지 않겠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맞아요. 조금 그랬으면 뭐 아버지 잠도 주무셨고 다이아몬드도 팔 텐데 너무 이 한 방법만 생각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전 또 공감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약간 좀 사람의 성향이 섞여 있지 않을까요? 알부자님은 그러니까 내가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사람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쉽게 말해서 먹고 놀 수 있는 건데 왜 기회를 잡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일 수 있는 거고, 수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본질, 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그래도 이거를 지금 내가 무시를 한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차후에 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탈무드 이야기가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갔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깨워야 된다가 저도 그쪽에 한 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나는 이 사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6천, 얼마였죠? 금화 6,000개. 6,000개가 자기한테는 돈이 아닌 거야. 감히 이거 들고 와서 지금 나한테 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 선에는 이것까지는 내 선에서 처리할 수 있다. 아까 알부자님이 그래서 실질적인 사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한 2배로 들고 오면 내가 그때서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약간 그러한 큰 스케일의 사람이 아닐까. 약간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라삐가 다이아몬드를 사러 온다는 게 이 한 집만 아닐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그렇죠.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을 건데, 나는 이게 6천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여튼 나는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아버지를 깨우지 말고 지금 팔면 안 된다. 어쨌든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지금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세대인데, 이때는 오히려 그 돈 엄청난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더 멋있는 미덕이다.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약간 또 다르게 라삐가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어요. 샀어. 그러면 이거를 붙여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이 부자한테 아버지 아들한테 또 맡길 수도 있어요. 세공 작업을. 다이아몬드가 동그라미인데 나 네모로 만들어서 깎아서 붙여줘라고. 그리고 붙는 곳까지 추가 계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열린 계약이 한 푼만 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랑 거래를 했는데 괜찮아. 그러면 또 한다. 또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소개시켜주는 이 꼬리 물기 이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추가적인 이윤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딱 칼같이 아버지 주무신다고 안 된다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하기는 6,000개면 어쨌든 지금 큰 계약인데, 맞아요. 이게 뭐 바로 잔금 치르고 내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중도금을 내고 좀 나중에 이렇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수수는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들고 가야 돼.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쩔 수 네.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 세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 임원으로 되는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세대들은 회사에서 내가 잘해서 임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대요.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돈을 벌어서 딱 거기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을 내가 오늘 여기에 가서 60만 원을 받을 거면 나는 120만 원치의 일을 해주고 온다. 근데 이러한 마인드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파이어족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때요?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도 가긴 해요. 왜냐면 요즘에 애들이 그 정년이라고 하는 이게 점점 뒤로 이렇게 나이는 뒤로 이렇게 밀어지고는 있지만은 이 일이 언제 또 없어질지도 모르고 지금 AI가
맞아요. 지금 AI는 화이트 칼라를 없애는 그런 쪽으로 또 간다고 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가고 싶어 하는 이 길이 언제 또 AI가 막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으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60만 원을 여기서 벌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이 필요하면 40만 원은 다 부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스타가 되었든, 유튜브로 되었든, 아니면 구매 대행을 하든, 다들 투잡을 거의 당연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회사에 충성을 다하면 막 그만큼 회사에서도 우리를 밀어주고 끝까지 데리고 가고 뭐 연금도 주고 했는데 보장을 했는데 퇴직금이나 요새는 뭐 얄짤없이 자르고 맞아. 그럼 너무 안 그래도 불안정한 세대인데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이 회사에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못하죠. 그것도. 맞지. 그래도 아직까지 이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이만큼 크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이?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게 이 일이에요. 부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좋아해서 지금 적은 소득에서 이제 하고 있으면은 이 일을 계속 갈 거면은 그래도 조금 120%, 100%라도 좀 쏟아야 되지 않을까. 60만 원이면 한 70만 원어치라도 좀 내 시간과 노력은 좀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뭔가 이뤄내는 성과가 있어야지 이직을 하든 자기가 또 회사를 차리든 맞아요.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딱 60만 원까지만 일을 하면 자기 능력이 딱 60만 원에서 나는 멈춘다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딱 그랬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딱 그랬어요. 여기서만 딱 하고 더 할 에너지도 없어요. 솔직히 퇴사한다. 퇴근하고 오면은 밤에 또 공부하기가 잘 안 잡혀요. 근데 그래서 공부하는 데가 성공하잖아요. 에너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요즘에 와서 들었던 게 내가 그때 지금보다는 또 젊었으니까 체력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금이라도 더 할 걸.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은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좀 있거든요. 급여는 작더라도 내가 조금만 여기서 좀 더 내가 정보를 그냥 돈 받고 내 정보를 캐내러 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돈 받고 내가 배우러 가는 입장이라 생각하면 조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니까 좀 그래 되지 않나. 약간 꼰대 같긴 한데 지금 와서는 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는 돼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맞아. 근데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월급 루팡 막 이렇게 책임 안 지고 그냥 앉아만 있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받는 만큼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거 깨닫는 거는 요즘 젊은 애들도 우리 정도의 나이는 돼야지 맞아. 알게 될 거야. 20대는 몰라. 그때 몰라. 몰라. 알 수도 없고. 하긴 저도 20대 때 돌아가서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참 되게 많이 안일했고, 근데 그런 생각은 그때만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맞죠. 두 번 다시 절대 나는 실수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오늘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조금 더 남아있죠. 이제 금은보활에 그 아버지를 깨워서 판다. 아니야, 팔지 않는다. 요런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저는 이게 아버지를 깨우지 않는 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들이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깨워서 조금 더 우리가 잘 살, 이런 게 아니라, 아빠 자네? 그럼 안 깨워야지. 딱 여기까지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릇이 쉽게 말하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 그릇은 밥 한 공기인데 막 뒤에서 와가지고 나를 국그릇 마냥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거야. 나는 밥그릇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럴 때 나의 그릇을 어떻게 더 키우느냐. 아니야, 나는 이 정도에 만족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나는 그냥 밥 한 공기에 만족하면서 나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이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내 만족이지.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내가 그릇을 키워서 국그릇에 그릇이 내가 정말 많이 담아서 맞죠? 이게 내가 시야가 확장되고 더 큰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릇을 키워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제가 40을 넘어서 생각을 해보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릇을 키우면 솔직히 나만 피곤하고 힘들어. 근데 저는 요즘에 드는 고민이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게 딱 보여요. 이 사람이 이렇게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딱 뭔가 보여. 근데 나는 내가 안 보여. 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게 잘 안 보여요. 얘기해줄까? 너무 좋지. 난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거만 딱 바꾸면 좋을 텐데 이걸 딱 보일게.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 갔으면은 사장님 요거를 조금 치우는 게 어떨까요? 네. 약간 예를 뭐 이렇게 뭐 제안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자기 객관화? 난 내 멘탈지가 너무 힘들어. 맞아. 진짜 내 자신을 객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나는 이 엄지손가락만큼 개선하고 싶으면 손톱밖에 못한다. 이 생각 그래서 들었어. 소크라테스가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게 뭐예요? 네 자신을 몰라. 몰라. 맞아요. 수수님은 어때요?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죠. 너무 저 자신을 좀 좋게 생각해서 문제예요, 저는. 진짜? 잘하고 있다는 난 생각이 그게 더 좋은데? 그래? 맞아. 난 자기 비하보다 차라리 뇌를 그냥 치켜 세우는 게 난 더 좋다 생각해요. 스트레스 지수 이런 거 들어봤죠? 스트레스 지수 막 이런 검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신랑은 만약에 그게 34가 최대치인데 스트레스 지수가 6도 안 나오더라? 스트레스가 그랬어? 없어. 우와. 스트레스가 관리를 잘 하시네요.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것 같아. 그냥 좀 이게 스트레스인 것 같다라고 하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이거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해내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신랑은 개인적으로 두통이 어떤 느낌인지 모른대. 신기하지 않아? 기질로 가야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느긋한 거지. 세상 느긋한 거. 나는 스트레스 지수가 저렇게 낮은 사람을 그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좀 많이 신기했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 남의 시선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내가 이제 10년 연애하고 10년, 11년, 12년 같이 사는데 보면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위주야. 내가 무조건 나를 좋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비하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신이 되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느긋하진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와서 보면은 자기 자신의 마인드가 되게 건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비하가 엄청 많거든. 뭔지 내 탓인 것 같고. 근데 또 그게 뭐 장단점이 있겠죠. 맞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그거 생각하는 게 이제 돈 공부 시작하면서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못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맞아. 이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치. 해보자 그냥. 그러면 답이 안 나오면 그럼 해보자. 하면 내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겠지. 네. 그래 시작했어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너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막 이런 류의 책인데 항상 나는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 올바른가이다. 맞아요. 질문이 올바른가. 왜 이렇게 우리 시그로운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지? 왜 우리는 팔로우 수가 많이 늘지 않지? 왜 이렇게 계정이 약간 조금 올라가지 않고 침체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이거는 내가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모르겠어. 어떻게? 나는 제가 조금 많이 바뀐 게 왜 나는 이렇지라고 생각했으면 요즘에는 어떻게를 붙여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조건 어떻게. 왜 가급적이 왜 안 쓰려고 하고 어떻게. 이게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찾은 해법인데 아인슈타인이 그랬을 거예요. 내한테 한 시간에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거의 막 59분이라 해야 되나? 59분 정도는 좋은 질문을 찾는 데 쓸 거라고. 좋은 질문을 찾으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그냥 나온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문구를 제가 검색해서 나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질문의 힘. 질문을 한다는 게 좀 생소하지 않나요? 질문을 한다는 게 그렇죠. 우리는 거의 주입식 세대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요. 그 제가 알부자님의 추천으로 돈의 심리학? 그 음. 책을 교보문고에서 한 2시간 동안 봤습니다. 봤는데 책이, 그러니까 제목이 돈에 관련된 거지, 나는 그것도 하나의 자기 발전에 관련된 책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되게 두꺼웠어. 맞아. 그러니까 약간 놀랬어. 볼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 나는 약간 그런 게 좀 두꺼운 책이면 약간 난 좀 매너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좀 맞죠. 좀 조용하고, 마음가짐? 좀 터치가 없는 이런 공간에서 이 작가가 이렇게 두꺼운 걸 쓰려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여를 했겠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제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통 책이 괜찮으면 저는 사서 읽습니다. 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사지를 안 산 게 아니라 못 샀어. 뭐요? 자신이 없어서. 다 읽을 자신이. 네. 왜냐면 관심도가 나는 경제 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솔직히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좋은 책을 찾기가 힘들어서 추천받아서 되게 많이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알부자님 계정에 좋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부자님 계정을 팔로우를 해서 정말 돈을 좋아하지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얼만큼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알부자님 계정을 보면서 조금씩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지금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접근하기가 쉬운 게 책이니까 봤는데, 제가 교보문고에서 거의 제가 2시간을 읽었습니다. 또 뭐, 한 가지 되게 저희 아들도 옆에서 같이 봤어요. 봤는데, 너무나도 좀 쉽게 되어 있었고, 저처럼 이제 돈 공부가 아니라, 한번 읽어보고 싶네라고 하기에는 그 책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굳이 돈, 뭐 주식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본인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본인의 마인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냐.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을 팔 수 있을까. 그래서 재화로 내가 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해보면은 그것도 어려워. 난 어떻게 하지? 이건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책에 대해서 돈의 심리학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또 차트가 짧아. 뭐 14개, 뭐 12개 있는 차트라 해도 짧기 때문에 또 이어지지가 않는 차트라 가지고 그 책은 진짜 괜찮아요. 근데 나도 말씀하세요. 가독성 좋고 술술 읽혀요. 그래.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책은 얇은데 가독성이 안 좋은 책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난 고전이 어려워. 그렇구나. 어쨌든 근데 우리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가서 근데 탈무드 이야기를 보면은 랍비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 탈무드를 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생활의 전서로서 이어가는 건데 그 시대 때 그렇게 토론을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부족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 민족들은 왜 굳이 이런 랍비 같은 이런 선구자,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왜 꼭 있어야 될까요? 선생님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 좋은 질문을 하는 네, 사람. 뭘 가르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랍비도 좋은 질문을, 올바른 질문을 해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랍비의 역할을 하는 훈장님인가? 서당에? 요즘 우리나라는 주입식이어가지고, 그쵸? 좋은 질문을 저는 하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필요하죠. 이런 랍비 같은 사람이. 그치. 부모가 됐으면 제일 좋고. 맞아요. 부모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은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 온영 박사님 책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해줄까? 네, 저도 어떻게 말해줄까? 나는 개인적으로 똑개 육아 책도 난 너무 좋던데. 혹시 읽어봤어요? 네. 조리원에서 저는 읽었어요. 똑개 육아를 잘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것도 엄마의 마인드를 키워주는, 내가 요새 들어서 빌드업이라는 말을
조금 체감을 하는 게 요새 들어서 축구를 조금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가 빌드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 빌드업이 차근차근 쌓아가서 마지막에는 공을 넣는 겁니다. 패스를 잔잔하게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면서 이제 공을 넣을 수 있게끔 찬스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생활에서 이런 랍비가 필요한 것처럼,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빌드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빌드업. 내 인생의 빌드업. 맞아요만 하지 말고, 우리 얘기들 딱 하나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지, 조금 좀 팩트가 남는 말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돈의 심리학 지은 모건 하우절이라는 그 사람이 이번에 신간을 냈어요. 그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생각이 난 걸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무가 크려고 하면은 엄마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자라야 한대요. 근데 엄마가 엄청 크니까 햇빛이 다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느리게 크는 거예요. 느리게 크는데 이게 쭉 크는 게 아니라 느리게 크니까 밀도는 단단하고 느리게 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 그때부터 쫙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밀도가 단단해지고 있다. 아니면 내 안에 뿌리가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불안한 게 좀 사그러지지 않을까? 저는 그 대목에서 정말 좀 많이 좀 불안함, 약간 조급함? 이게 좀 많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나를 빌드업. 나는 지금 밀도가 쌓이고 있다. 언제까지 싸울 단단해지고 거야,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좋은 말이네요. 아직까지 성숙이 아니라 아직까지 크고 있다는 거겠죠? 크고 있다. 아직까지 크고 있다. 내 아이도 크고 있고, 나도 크고 있고. 자, 우리 수수님은 저도 빌드업 잘해야겠습니다. 뭐 어떻게 잘할 건데? 이제 매일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들여서 아직까지 습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습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말은 building, build up 이건데, 이게 조금 오늘의 단어는 저는 빌드업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희가 밀도를 좀 더 촘촘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그로운과 함께 다들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Got it? 네. You say I did. I did. 자, 오늘도 시그로운과 함께 싱그러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